자, 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연금을 지급받는데 1년 차이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정 나이대에는요 1년 차이가 연금액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준비하셨다가 제가 조금만 조언을 해드려서 그렇게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갑자기 상당히 많아져요. 상당히.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전문 용어가 들어갑니다. 전문 용어. 자, 전문 용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장기 유지 가산율, 평생 연금 지급률. 제가 봐도 어려워요. 이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큰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예시를 들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작 한번 해볼까요?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아주 상식전에서 한번 보자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연금을 가입하는 게 더 많겠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연금을 가입하고 수령하시는 게 연금 지급 많겠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원 많이 쌓이겠죠? 보험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조금 내는 사람보다 나중에 연금 많이 받잖아요. 거치기간,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똑같은 돈을 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거치했다. 어떤 사람은 30년 거치했다. 그러면 연금 재원, 연금 바구니가 누가 더 커지겠냐고요? 30년 거치한 사람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상식선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의 이 전문 용어 장기 유지 가산율, 평생 연금 지급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응용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확 뛰는 마술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리 5%를 확정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돼 있죠.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때 1안, 2안, 3안으로 제가 제안서를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안은 25세 남성이 연금을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는 걸로 가입하고 65세 때부터 개시한다는 뜻입니다. 무려 매월마다 155만 5천 원이나 연금을 받습니다. 굉장하죠? 10년 동안 100만 원씩 불입을 했는데 6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5만 5천 원이나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대단한데요? 자, 2안을 보실게요. 1안에서 차이점은 연금 가입 나이가 26세입니다. 26세. 1년 늦게 가입했어요. 이 친구는 1년 늦게 가입했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데 평생 연금액이 141만 원 지급받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을 탁 보니 가입 나이가 틀린데 그 1년 차이가 매월 14만 5천 원씩 더 받더라. 14만 5천 원씩 더 받습니다. 1년 차이가. 그러면 1년이면 무려 174만 9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2안과 3안의 차이점도 한번 볼게요. 보자. 2안 같은 경우에는 26세 때부터 65세 때 계시려니까 유지기간이 산수를 잘 해보시면 39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6세 때 가입을 하는데 65세 때 계시려는 게 아니라 66세 때 계시란다. 그러면 유지기간이 몇 년이죠? 40년이죠, 40년. 39년을 유지했느냐, 40년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의 차이는 또 발생하더라. 바로 3안 비교해 볼게요. 1년 늦게 받았을 뿐인데 연금액은 1안과 동일하죠? 155만 5천 원. 155만 5천 원. 와, 1년간 더 유지를 했을 뿐인데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1안과 3안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안 같은 경우에는 25세 때 가입해서 65세 때 지급을 받는 거고 3안은 한 살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겁니다. 26세 때 가입을 해서 65세가 아니라 66세 때 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개시 나이가 65세냐 66세냐 그런데 연금액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죠. 155만 5천 원 매월 지급받는 건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개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연금은
1안이 1년간 더 받으시는 거죠. 1년간. 이 155만 5천 원을 1년간 더 받으시는 겁니다. 다만 유지기간, 이렇게 유지기간이 40년이잖아요. 유지기간, 가입하고 나서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유지하는 기간이 40년이고 3안도 유지기간이 40년이잖아요. 똑같은 유지기간이 경과가 됐으면 연금액은 똑같더라. 다만 얘가 1년 더 빨리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셈법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단리 5%를 확정하는 변액연금의 매직입니다. 매직. 자, 지금부터 전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단어를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생연금 지급률이 도대체 뭐냐? 장기유지 가산율이 도대체 뭐냐? 자, 평생연금 지급률은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하게 될 때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대부분 61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준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70세가 넘어서 연금을 지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대부분은 다 여기에 걸리시죠? 여기에 걸리시면 61세 때부터 70세 사이에 연금 지급률이 이렇게 진행되더라. 남자는 4.3%, 여성은 4.1%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얘예요. 얘. 장기 유지 가산율. 얘 때문에 1년 차이의 연금액이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단리 5%를 보증해주는 상품은요, 계약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서 유지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 자, 20년 이상 유지해서 30년 미만까지는 총 연금 재원에서 그래 10%를 더 줄게 보너스로 이렇게 하는 거고 30년에서 40년 사이를 유지하셨으면은 무려 20%. 와우. 40년 이상 유지하시면 무려 30%의 유지 가산율, 유지 보너스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딱 보시면서 이전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안과 2안을 비교했던 첫 번째 제안서와 2안과 3안을 비교했던 두 번째 제안서 모두 연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연금액의 차이는 유지를 39년 했느냐 40년 했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0년 이전까지는 보너스가 20%인데 40년 유지를 딱 하는 순간 보너스가 30% 유지 가산율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 차이로 연금액의 차이가 그토록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살 차이로. 자, 연금을 가입했는데 어떤 분은 37살이에요. 37세. 37세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65세 때 받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유지를 쭉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잘 가입을 하셨는데 이 연금을 혹시라도 2년 정도를 미뤄서 지급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시면 그때 가서 65세에 개시하지 마시고 67세 때 개시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장기유지 가산율을 안내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객이 이해를 하시면은 연금액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대 때 가입을 했던 연금이에요. 25살에 가입을 해서 65세 때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무려 40년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현실성이 좀 없다 이겁니다. 자, 제가 40대 남성 기준으로 조금 현실성 있는 제안서를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안 45세 때 가입한 남성이 65세 때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유지기간은 20년이죠. 2안 46세, 한 살을 더 드신 분이 연금을 가입하신 다음에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유지기간이 20년이 아니라 19년이기 때문에 유지 가산 보너스는 없습니다. 그 보너스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1년 차이로 연금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46세 되시는 분이 65세 때 개시하는 걸로 가입을 이미 하셨는데 제 말씀을 듣고 연금 개시 나이를 1년간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유지기간을 채우면 다시 연금액은 1안과 동일하게 받게 되더라. 이 차이가 연금액에 대한 누적 차이는
이렇게까지 벌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1화는요, 65세 때부터 개시를 했기 때문에 66세 때 연간 1,005만 원을 지급받고 쭉 받다가 77세가 되면 원금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연금액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적돼서 쭉 받아서 100세까지 가면 3억 5,200만 원을 넘는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차이로 이안으로 만약에 준비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888만 원을 지급받으시고 원금 1억 2천만 원을 다 회수하는 시점이 77세가 아니라 79세가 되는 겁니다. 79세 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금액을 누적으로 받게 되시는 거고요. 100세까지 쭉 받으셨을 때 1안보다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시는 거죠. 100세 때 3억 1천만 원 정도를 누적해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안으로 가입하셨던 분이 제 말씀에 따라서 1년간만 연금을 뒤로 밀어서 받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3안으로 준비하게 되면 66세가 아니라 67세죠? 1년간 딱 받았으니까 67세 때 1,005만 원 1안이랑 동일하게 받되 1년간 뒤로 밀려서 받더라. 그랬을 경우에 2안과 3안을 비교해보면 2안은 79세 때 원금이 회복되시고 3안은 78세 때 회복되시고 100세까지 누적연금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 이 녀석은 101세죠. 101세. 101세까지 3억 5천만 원으로 1안과 동일한데 1년간 뒤로 미뤄졌으니까 100세 때는 3억 4천 정도를 받으시겠죠. 이렇게 1년간 뒤로 밀어서 받아도 얘보다 3천만 원이나 연금액을 더 받습니다. 연금을 이미 가입하셨어요. 단위 5%를 확정하는 연금에 가입하셨는데 연금 지급률이나 장기유지 가산 보너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고객이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면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상품들은요, 연금 개시 마이너스 1년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되시면 언제든지 변경 배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정보는요, 일시납연금은 예외예요. 일시납연금은 예외. 일시납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률이나 유지 가산율이라는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시납연금으로 가입을 했던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일시납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한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특정 나이대에 집중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일시납연금이 굉장히 큰 득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이라는 거는 일시납보다 차라리 월 불입액으로 매월 적립형으로 가입했을 때 연금액을 더 많이 드리게 되는 플랜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납연금이 다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정보 도움되셨으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